여러분, 해외 증시 ETF나 직접 해외 투자를 할 경우에 국가 성장 단계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미국은 안전하다. 선진국이라 좋다. 이건 투자 기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과거의 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부자가 될 나라를 먼저 선점합니다. 기업이 성장 단계가 있듯 국가도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부는 어디로 이동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윤식 박사의 2045 부의 신대륙을 통해 국가 성장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국가 성장 판단 기준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중산층이 증가하는가? 둘째, 도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가? 셋째, 돈을 관리할 자본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부자가 되는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앞으로 20년 어떤 나라가 성장할까요? 일본 국가는 막 시작하는 나라, 초기 성장 국가입니다. 특징은 불안정, 투자 외면, 그러나 성장의 여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책에서 제시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우크라이나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여지가 가장 큽니다. 인구가 늘고 도시가 형성되고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 국가들은 가장 가파른 성장 곡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국가는 돈 벌기 시작한 나라, 성장 초입 국가입니다. 특징은 산업이 형성되고 도시가 성장하고 자본이 유입되는 나라입니다. 책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꼽고 있습니다. 3번 국가는 이미 다 가진 나라, 성숙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 시장 지배력, 안정성, 그러나 성장 둔화입니다. 책에서는 미국, 중국, 인도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중국은 내수 및 생산을, 인도는 인구와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 약 2%, 중국 약 3에서 5%, 인도 약 6에서 7%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폭발적 성장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진 국가들입니다. 국가도 기업처럼 움직입니다. 국가도 기업과 동일하게 성장 단계를 가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국가 단계별 분류 기준을 참고하겠습니다. 첫째는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국가 성장 단계를 개발, 초기, 성장 성숙 쇠퇴 재기로 구분하겠습니다. 둘째는 책에서 언급한 경제 구조, 인구 구조, 자본 흐름을 고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슬라이드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개발 단계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우크라이나이고 초기 단계는 인도네시아, 사우디, 필리핀이 있고 성장 단계는 인도, 베트남, 성숙 단계는 미국과 한국, 정체 구간은 일본과 유럽이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이 10% 이상의 고성장을 했던 것도 초기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한국, 일본, 유럽의 현실의 현재는 다릅니다.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성숙 단계 및 쇠퇴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성장은 없고 안정만 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선진국만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디지털 전환, AI, 글로벌 공급망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후발 국가도 빠르게 성장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입니다. 젊은 인구는 소비와 생산력의 원동력인데 고령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하면 성장은 폭발합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퇴직연금 IRP는 10년, 20년을 보는 돈입니다. 이 돈을 운용할 때 단순히 안정적인 나라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성장할 국가를 봐야 합니다. 과거 10년은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ETF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인 성숙기 국가 한국, 미국, 30%, 공격적 성장기 국가 베트남, 인도의 70%를 배치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성장하는 곳으로 간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근 주식시장이 폭등한 것은 구조적 변화라기보다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큽니다. 변함없는 사실은 GDP 성장률이 2%라는 것입니다. 5년, 10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변수는 존재합니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입니다. 만약 교류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나라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저와 함께 공부하십시오. 국가의 맥락을 읽으면은 투자는 운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